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빠르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그저께부터 시작했던 기고스 어제 저녁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카톡 버전으로 만든 거잖아요. 텔레그램이나 카톡 이런 걸로 이제 퍼나를 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조직이어서 우리는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언론사에 보내고 이게 통상적인 홍보 방법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이걸 퍼나르지를 않는 거야. 우리 활동가들이. 그래서 나 혼자 친구들한테 보내고 뭐 합창단 친구 보내고 막 정말 정말 뭐 갑자기 대학 친구 남편 친구 막 카톡방에 막 퍼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며칠 있다가 그만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솔직히 봉우 씨 한 명한테라도 이거 퍼날라 본 적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저 민원연이 그만큼 옛날 단체예요. 옛날 사람들이야. 나이와 사람이면 나만 그걸 하고 있는 건데. 나이와 관계없이 제가 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만 해도 이 SNS와 그러니까 오해가 얘기할 때마다 맨날 나이 얘기하고. 그게 옛날 사람이라는 게 곧 있으면 환갑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옛날 사람이라는 게 생활 양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해도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SNS나 이런 모바일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단체 톡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렇고. 그럼 나이 든 사람들만 톡방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요즘 그런 말 있잖아. 다음 카페 하면 나이 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카페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지야. 그게 왜 옛날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모바일 환경상의 어떤 단체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아무튼 많이 퍼날르세요. 네, 많이 퍼날르겠습니다. 우리도 제목을 받은 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너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받은 글이라고 하면. 자, 아무튼 일간기고스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MBN 관련된 보도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씨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영하 변호사 아시죠? 네.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 출범 직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MBN이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내용을 전했대요. 이게 무슨 저녁 종합뉴스에서 다룰 만한 내용인가? 근데 아무튼 이거 아직도 이렇게 유영하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근데 전하면서 더 웃긴 거는 보수 통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쾌감을 대신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참 독특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유영하 씨는 실제로 그런 의도로 그랬을 수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네 그렇게 세보수당하고 합당하면 굉장히 불쾌하시다. 내가 즉 감옥에 계시니까 내가 대신 불쾌감을 드러내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탈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녁 종합뉴스에 유영하 씨의 그런 의도와 그런 행보를 저녁 종합뉴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준다? 유영하 씨가 탈당했는데 아무도 보도 안 해주면 유영하 씨나 박근혜 서운해할까봐? 박근혜 씨가 너무 서운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도 MBN에서 저녁 종합뉴스에서 한번 꼼꼼한 MBN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대구 경북 민심의 중요한 변수다. 라고 덧붙였거든요. 이건 진짜 완전 욕먹어야 될 짓인 거죠. 왜냐면은 지역주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에다가 게다가 여기에 또 박근혜 선거의 여왕을 끼워가지고 어떻게 또 작용해 보려고 하는. 사실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러죠? 악영향을 끼치는 보도인데요. 네. 이게 은근슬쩍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약간 특정 정당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공화당에 대한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말하면 또 MBN이 너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굉장히 굳이 단어는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대구 경북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한 표 행사한 게 왜 박근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 니네 생각이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기사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사 전반의 문제더라고요. 한 가지의 기사가 아니고 일단은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라는 분이 미래통합당 여성 인재로 영입되었다가 2시간 만에
그 영입이 처리됐다고 이것도 그러거든요. 이제 재밌는 일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2008년에 서울시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아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알려졌기 때문이래요. 네. 그런데 이를 그 독립된 기사로 이 내용을 보도한 곳은 한겨레밖에 없었어요. 자, 아까 위에는 MBN만 이상한 보도하고 이번에는 한겨레만. 보도해야 될 내용을 네. 한겨레만 제대로 그러네요. 보도를 했다는 거죠. 경향신문은 다른 보도를 이렇게 전부 묶어서 불출마 소식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그런 수준으로 알렸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미래통합당 TK 물갈이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만 부각해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점만 부각해서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언급조차 이 내용을 아예 언급을 안 했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언급은 했는데 제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김형호 불출마 생각 없나 살벌한 공천 면접.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통합당 김형호 요구대로 공천 배심원단 폐지, TK 물갈이 탄력. 그래서 잘 가고 있어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런 네. 느낌을 주는 이런 제목을 듣자 이겁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황교안, 유승민 두 분은 아직도 안 만났어요. 그 집착하지 마. 제가 볼 그들의 때는 만남에 너무 제가 볼 땐 조선일보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 이제 포기한 것 같고. 아 이게 저희가 웃고 있지만 네. 이게 눈물이 납니까? 굉장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네요. 네, 우리 조선일보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미래통합당 이 통합 과정이 사실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특히 보수 매체에서 마치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내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내부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예, 그런 건 또 보도에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또 지금 특히 세보수당 쪽에서 뭐 정병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통합 조차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사실상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황교안,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세한 절차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통합이 이미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거를 이제 어떻게 치를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분이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조선일보, TV조선이 그렇게 만난다 했는데 안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안 만났다, 내일도 안 만났다 그렇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좀 창피하잖아. 왜 그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보무 씨가 좀 전해주세요. 세 번째는 종편 시사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채널A 뉴스탑 10 2월 17일 방송인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나와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핸드폰이 해킹당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총선에 북한이 사이버 개입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태영호 전 공사가 해킹을 당했는 건 알겠는데 자기 혼자 우려가 네. 큰 거 아니야? 그게 누가 그런 우려를 이렇게 커지게 했을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거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태영호 전 공사의 핸드폰을 해킹한 게 북한이라는 것도 몰라요 지금. 누가 한지 모른다고요. 아니 지금 요새 연예인들 핸드폰 해킹 당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거 다 북한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근데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 북한이 또 사이버 해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피셜을 또 그러게. 푸시는지 이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이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한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이것도 심의 넣어봐야 다양한 의견 개진이다 이러면서 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참 다양하시네 진짜.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더 화나는 일이 있었죠. 사실은 네. 어제 이제 논평을 급하게 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치우려다가 새로 온 또 뭐를 또 치우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번에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생각에는 그래도 전보다 낫잖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 생각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똑같은 사람이다. 게다가 뭐. 약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 횡설수설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막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나쁘다. 그리고 단파성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노골적인 분이라서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정욱 변호사보다는 그 전에 추천됐던 이동우 월간조선 기자가 차이 나요.
서정훈 변호사보다는 근데 그 그렇게는 사람도 내가 말을 되게 못하겠다. 전파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튼 그렇게. 다 아닌데 다 나쁜데 너무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밀어 넣으면 언젠간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정말 한 10명은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언젠간 밀어 넣으면 원칙과 상관없이 그냥 받아준다는 건가 진짜 이게 너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방통위가 점이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지금 방통위가 사실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묵을 받아줬느냐? 서정욱 변호사, 우리 굉장히 잘 아시죠? 네. 종편에 많이 나오는 프로 막말러 또는 프로 횡설수설러, 네, 아부말러. 우기기, 예. 네. 이 분을 KBS 보궐 이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임명 추천하기로 세상에. 했습니다. 네, KBS 추천하기로 어떡해?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근거들이 웃긴데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지금 법적으로 KBS 이사를 정당이 추천해서 그 정당 추천 인사가 이렇게 임명되는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당 추천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방통위가 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워낙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음. 그 이번에 서정욱 변호사 그 추천을 의결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아이, 그럼 진짜 그런 관련 그거는 없이 한 방통위가 거야? 진짜 심각한 거지. 진짜 나쁜 장난 사람들이네. 아니야, 진짜. 이거는 그거랑 관계없이 음. 우리 방통위가 뭔 추천하는 소리야. 것이다. 왜? 뭔 소리야? 왜 그런 사람 추천해? 네. 야, 나 진짜 1인 시위하러 갑니다. 진짜 가야겠네. 어? 아무튼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뭐라 너무 그럴까요? 황당하네.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면서 그때 이분이 주장했던 바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이동욱 뭐야? 기자와 서정욱 변호사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뭐가 달라?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분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심지어 방송에서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는 그래도 종편 같은 방송사에 나와서 얘기는 안 했다고요. 조갑제가 강의에 가서 그렇게 했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보면 MBN 뉴스와이드 2월 13일 방송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월 13일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 지금은 꼼수 제명을 당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가지고 미래한국당에 또 큰 돈을 안겨드린 이종명 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분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막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 그때 징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제명이 결정된 분이었는데 끝까지 제명을 안 하다가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면서 제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18은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18 망언을 가지고 제명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명할 정도로 당해서 이종명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동의한다는 지금.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와 뭐가 다른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예. 뭐가 다른데?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고성국 TV에 나와서 변희재 재판 최악의 언론 탄압이다라는 2018년 그 방송을 했었대요. 근데 이 고성국 TV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악의 판결 5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배상 판결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배상 판결 금액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사고 세월호처럼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돈을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세월호 배상 판결은 그래도 이분이 꼽은 최악의 판결 중에 한 3위 정도 되고요. 1위가 뭔지 되게 웃긴데 네. 1위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 어떻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왜 그러지? 왜 이 사람을 추천했지? 하긴 우리 공화당 법률 자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대표는 우리공화당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하시는 그쵸? 태도가. 예. 자, 아무튼간에 이런 인물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방통위한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취소하라. 근데 추천을 취소하라. 아직 임명된 건 아니니까 추천을 거둬라. 추천하기로 의결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면 추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논란이 되면.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한번 자, 해야 KBS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명장을 대통령이 주나요? 네.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셔야 이게 되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2020년 세상에.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동욱 기자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동욱 기자보다 자꾸 그 사람이랑 비교해.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서정호 변호사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고 네. 아니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네. 부정하는 변호사가 세상에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라고요? 그거를 대놓고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해요. 그걸 대놓고 우리 공화당 고문 변호사로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종편에 나와서 자랑을 하고 그 의견을 숨기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뭐 조선일보 뭐 이사로 가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래? 공영방송인데.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차장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방통위 이거 진짜. 너무 나는 솔직히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이 추천한 것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5명 진짜 왜 그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정신-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물러나야지. 아, 진짜. 아 이거는 그냥 둬선 안 되죠. 아, 아무튼 황당하네요. 자, 그러면 미디어 스크랩이나 하나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 와중에 그나마 어제 저녁에 보면서 네이버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뭐 하나 하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딱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총선 이제 욕을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엄청나게 이 포털이 욕을 먹었잖아요. 나에서 요번에도 포털 감시해야 되나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이버가 어찌됐든 저의 일을 조금은 덜어준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뭐냐면은 4.15 총선 기간에 자사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전면 중단 그리고 연예 댓글 기사 연예 기사의 댓글 완전히 폐지 잠정 폐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연예 뉴스에 대한 댓글은 네. 총선 기간이 아니라 일단 완전 폐지인 겁니다. 아 네. 다음 카카오처럼. 네, 네. 잠정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폐지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후보자 이름을 치면 선거 관련된 후보자 이름을 치면 다른 글은 다른 소개는 다 지워지고 선관위에서 준 정보만 올린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그동안 됐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그때 뭐냐면 후보자의 연관 검색어 뜨는 거 있잖아. 뭐 김원경 치면 나이 이렇게 뜹니다. 아, 짜증나요 저. 근데 그런 게 옆에 뜨거든. 뭐뭐 이것도 못하게. 아 연관 검색어도. 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동 완결. 자동 완성. 그것도 안 된다. 네.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조합돼서 자동 완성 서비스가 이제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당분간 선거 당시에 이제 중단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급상승 검색어 이런 그 서비스를 지금 총선 기간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 포털에 검색을 그 후보자 이름만 쳐도 검색을 해도 뭐 네. 블로그나 네. 다른 게시판 글이 검색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이상한 말들이 허위 막 정보가 있어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안 보인다. 선거 기간에. 네. 네, 좋네요. 근데 사실 이런 네이버나 다음 포털의 조치들 뭐 댓글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겠습니다. 또는 뭐 일정 기간만이라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는 조치가 사실 굉장히 임시 방편이고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이제 포털 댓글 창도 그렇게 옛날처럼 여론이 이제 모이는 또는 여론이 대표되는 이제 창구는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또 포털에서 이제 다른 모바일 서비스로 모바일 플랫폼으로 또 뉴스 유통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물론 뉴스 자체의 유통은 지금도 포털이 독점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시민들의 반응은 뭐 다른 SNS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포털 댓글에 문제 많다니까 우리 안 해 너네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동안 그렇게 문제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만 노출했던 네이버나 그런 기사만 주구장창 쓰고 있는 언론사들의 문제는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저는 이 판을 없애는 거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그럼요. 같아요. 저도 좋은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의견을 남기고 싶은 시민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 그러니까 댓글 공작 같은 맞아요. 것들이 예, 굉장히 맞아요. 많이 이루어지고 예, 예. 쓸모없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뭐 돈과 인력이 낭비되기도 하고 네네.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휘둘려서 네. 여론이 장악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해서요. 그렇죠. 특히 선거 시기에 이렇게 한 것은 잘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도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팩트 체크 보도들이 위에 이렇게 실릴 수 있게 선거 기간에 페이지를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고민을 열일하셨네.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욕 먹으면 안 된다. 선거 때.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검 서비스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자동 검색어 뭐 연관 안 된다. 뭐 자꾸 제가 말을 정관 정확하게 검색어가 못하는 같이 뜨는 거. 네, 예. 그거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딱 실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딱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네. 하는 14일. 이왕이면 지금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짧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연관 검색어 같은 것도 사실 그냥 계속 없애도 되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 같은 그죠?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이용자들이 다 해요. 뭐 맞습니다. 필요한 검색어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왜 굳이 자극적인 언어까지 섞어가지고 띄워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라이브에 네. 예, 나가가지고 제가 드디어 작게나마 아유, 저는 약속을 이거- 지켰습니다. 예. 네. 야. 사실 제가 어제 들어가기 전에는 한 2번 정도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지만 정말 역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코너에 몰렸고요. 코너에 몰렸어요. 막판까지- 누가 코너에 몰았습니까? 막판까지 민원연과 미디어 탈북기 얘기를 못할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 제가. 그랬습니까? 아이고. 마지막에 진행자 최욱 씨가 그래도 한 번은 나한테 발언 기회를 줄 것이다. 예.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마지막 예.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 오늘 가져온 기사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기사고 뭐고. 그렇죠. 가까스로 제가 어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의 한 많은 200분 정도가 구독을 저희가 했죠. 진짜요? 구독자가 어제 680명 정도였는데 지금 999명이 됐죠. 네네. 이게 다 제가 데리고 온 아유, 분들이라는 곧 거죠. 1000명 되겠네요. 정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 4번 정도만 더 하면 와, 미디어 탈북기. 999면 대박. 댓글도 많이 달렸죠. 그래서 어제 새로 오신 뽀얀님께서 분들이 꽤 많을 제2에서 겁니다. 미디어 탈북기 구독 애원하시던 이봉우 팀장님 말씀 듣고 구독하러 왔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김야옹님 썸네일에서 늘 개그를 담당하는 이봉우 팀장님 요즘 대위기에 놓인 저널리즘 제2의 구독자 줍줍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니, 구독자를 줍줍하러 가다. 아니 근데 약간 어제 약간 웃겼던 게 네. 거기도 지금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네. 지금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그럼 거기서 빠지는 분들 여기로 다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예, 혼났다기보다는 그거 듣고 저거 좀 심한데. 제가 그래 수습을 했죠. 그러지 마시고 둘 다 구독하시면 된다. 수습을 하긴 했는데 네. 좀 죄송하네요. 예. 자, 그리고 최철우님 방송을 보기 전입니다만 댓글들을 보니 제2 라이브 손님들이 좀 오셨군요. 뭐 꼿꼿이 세우고 뭐 딱히 텃세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민원연 때문에 제2 라이브 보는 사람이 올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으시다. 그런데 어느새 목이 점점 굽으며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시민 후원 모금 링크 저 위에 보이시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언론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굽신굽신. 저도 정말 제발 굽신굽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리톡도 구독하시고 네.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다들 봐야 돼요. 자, 또 제2에서 정색하고 홍보하시길래 와봤습니다. 팀장님 여기서는 눈빛이 왜 이렇게 불안하신가요? 크크크. 사무처장님의 청주방송 소식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내가 뭐 좀 불안하게 합니까? 사실 제가 저리톡에서 훨씬 더 불안한데 여기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홈그라운드고 라이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요. 편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저리톡에서 제가 굉장히 긴장합니다. 예. 근데 저리톡에서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댓글이 보통 10개 안쪽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동안 다 읽어드렸거든요. 지금 거의 네, 어제 이제 30개가 거의. 너무 감사하게도 저리톡에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댓글이 한 30개가 달려서 저희가 오늘은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끝부분 팀장님 우유 마신 건가요? 크크 우유 박스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 자꾸 그렇게 올려놓고 드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계시군요. 네. 단 걸 좋아해서요. 팟빵으로 재밌다. 넘어가시죠. 네. 어제 혹시 새로 저희 미디어 탈곡기 채널 구독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그러니까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으로 미디어 탈곡기를 내고 있습니다. 파티에도 나옵니다. 파티에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 안 듣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팟빵 파티에서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팟빵에 달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하란 파야님, 카메라 각도 확인하러 유튜브 갑니다. 이재혁 PD님. 아니 이게 굳이 그렇게 확인하실 만큼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아니 좀 나아졌어요? 라이브 채팅창에서는 몰랐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너무 좁아. 우리가 진짜 이거 약간 개선이 필요해요. 아니면 제가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한번 줄이고 배경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해도 호박을 잘 찍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랬다며 보기 씨가 참나원 아유.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하 PD님 관련 프로그램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다뤄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주 KBS에서 하신 거라서 이제 청주 지역에서만 사실 그 어제 처장님 출연하신 뉴스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저기 리포트도 하나 KBS 기자가 하셨거든요. 그 방송 어제 이제 그 방송에서 틀었는데 그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아무튼 청주 KBS 대단하십니다. 네. 그 청주 KBS 기자 아무튼 제작진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보도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게 어렵다고 말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 안에서 서로 굉장히 다 연관되어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역 방송국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KBS, MBC 그다음에 민방 이렇게 3개 정도 개죠, 있어요. 사실. 그 3개 중에 하나가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동네마다. 없는 데도 있는데 이제 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역 방송은 다 압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이걸 밀어붙여서 서울에서 내려오게 해서 방송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이번에 이봉우 팀장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저를 부르시는 건 좀 그렇고 왜냐면은 시원하게. 무게감 있는 그 인사를 원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이봉우 팀장이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저희가 청주 KBS 아니면 중앙에서 불러주시든가. 네네. 그러니까 보면 중앙에서 서울에서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 방송을 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KBS 청주 제작진 여러분들 특히 이 보도를 하고자 노력했던 그 기자분이시죠? 네. 그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